본 차시에서는 관찰의 목적에 기초하여 관찰일지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또한 역류와 관찰의 다양한 양식을 알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관찰의 개념과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관찰을 해야 되고 관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류와 평가에 있어서 관찰이 왜 필요한지, 또 관찰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역류아들의 행동 중에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역류와 평가에 있어서 관찰의 필요성과 목적을 알고, 자, 관찰할 때 고려해야 할 발달 영역, 즉 극과 수준 교육과정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의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할 텐데요. 자, 역류아의 경우에 언어적인 발달에 있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역류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너는 무엇을 하고 노는 게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언어적 제약이 있는 역류아의 경우는 그걸 대답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을 통해서 이 역류아가 어떤 놀이를 즐겨 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역류아의 짧은 주의 집중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역류아의 경우에 어떤 검사를 한다거나 질문을 했을 때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류아의 경우에는 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지휘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아이들의 경우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 낯선 상황에 가서 어떤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역류아에 마찬가지로 낯선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 놀던 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린이집 상황에서의 관찰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사의 어떤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관찰이 필요한데요. 자, 이 아이가 우리 반에 새로 들어온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떤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어떤 좋아하는 행동을 한다고 할 때 개별적인 관찰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학급 집단 역류아들에 대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아이들이 20명이 된다 할 때 사실 교사들은 모든 아이들을 적절히 골고루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모든 역류아들을 관찰을 할지에 대한 교사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찰의 목적을 보시면 첫 번째, 역류아의 흥미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각 역류아의 발달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 세 번째, 관찰에 기초한 발달 정도에 대한 이해는 적절한 교육 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교사 자신의 교수 실제를 평가하고 적합한 교사 발달 프로그램을 교환 등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발판이 됩니다. 자, 관찰을 하는 목적이 단지 역류아의 흥미를 파악하고 발달 수준을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교사가 관찰해서 발달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발달을 기초로 해서 교육과정을 계획을 하고, 자, 교육과정을 계획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발달에 기초로 해서 교육과정을 계획했더니 어떻더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 교사의 어떤 다음 활동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관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실 내 역동성이나 학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 흥미 영역의 역할 영역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한다. 교사가 물론 역할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관찰을 통해서 봤더니 5명 이상 역할 영역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 간에 분쟁이 생기더라. 이런 문제를 파악할 때 관찰이 필요하고요. 또 학급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유아가 있는 경우에 그 아이가 항상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공격성을 보이구나라는 그런 문제를 파악할 때 관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영유아에 대한 관찰 기록은 교사, 부모, 원장 간의 의사소통에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을 하는 이제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의 문제도 있고 또 나중에 부모님 간의 발달에 관한 면담의 자료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잘 놉니다. 아니면 흥미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노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관찰 기록은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부모님, 원장님 간의 의사소통에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이 이렇게 중요하고 한다면 관찰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유아 평가 제3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에서 고시를 하기를 자, 첫 번째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과 목표와 내용에 근거해서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 목표와 내용에 근거해서 두 번째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목표와 내용에 근거한다라는 거는 관찰을 함에 있어서도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의 영역을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표준 보육 과정은 6개 영역, 누리 과정은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의 내용에 근거해서 발달을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다음에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년 동안 아이들이 기관에서 지내면서 3월 다르고 4월 다르고 2학기 다르고 나중에 또 상급 학급에 올라갈 때 또 다른 것처럼 아이들의 변화 정도를 관찰에 이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자,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의 내용에 근거를 해야 되고 다음에 변화 정도를 이 변화 정도가 반영이 되는 관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평가를 한다. 자, 우리 교육계획안, 일일 교육계획안을 쓸 때 자, 목표를 기술을 하실 때 지식, 기술, 태도를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하는 것처럼 관찰도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일상생활과 보육 과정 활동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일상생활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해서 집에 갈 때 하원할 때까지 자,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 관찰을 하실 때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발달 상태에 있고 이 아이를 위한 교수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 개선 및 부모 면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 다음 활동을 계획하는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관찰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영유아의 특성이 들어가야 되고 이 아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는지 변화 정도가 나타나는 게 좋은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급을 구성하는 모든 영유아의 관찰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자, 선생님들 중에 그 아이들과 하루에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면서 하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그런 아이들을 놓치면 안 되고 교사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모든 영유아의 관찰 기록을 다 해야 되는데 자, 영아는 월 2회 이상, 유아는 월 1회 이상의 관찰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관찰 일지의 양식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자, 관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평가 인증이나 뭐 평가 기관에서 관찰 일지의 양식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달 특성, 그다음에 관찰의 목적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찰의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이런 방법들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육 일지에 관찰 내용을 추가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원에서 하루 동안의 보육일지를 매일매일 쓰는데요. 이 보육일지 하단에 그날 있었던 중요한 어떤 뭐 발달에 관한 관찰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찰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찰을 할 때 어떤 구분에 의해서 관찰을 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보통 발달 영역별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발달 영역이라고 하면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발달 영역의 기초에서 관찰을 하셔도 되지만 자, 현재의 추세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영역별로 영유아를 관찰하는 것을 현재의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자, 3, 5세 누리 과정과 0에서 2세까지 표준 보육 과정의 영역별로 이제 유아를 관찰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표준 보육 과정, 누리 과정의 영역별로 영유아를 관찰을 하는 근거는 최근 교육계의 평가 동향은 교육 과정에 기초한 평가입니다. 자,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표준 보육 과정과 3, 5세 누리 과정인데요. 자, 이 교육 과정에 기초한 평가인데 그 이유는 실제로 선생님이 실제로 가르치고 배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를 다음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로 자, 관찰을 하실 때 국가 수준의 영역에 맞춰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리 과정에서의 평가는 하루 일과 속에서 유아가 하는 놀이와 일상생활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권장을 하는데요. 자, 유아가 하는 놀이와 일상생활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의 평가에 있어서 관찰이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한 관찰이 이제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를 수시로 반영해서 보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정 보완하거나 다음 연도에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는지 평가한다. 자, 이거는 3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관찰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보육 운영 계획의 수정 보완이 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을 하는 거가 그 교육과정을 실행을 했으면 그 교육과정 영역 안에서 영유아들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토대로 해서 영유아를 평가를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음 교육과정에 이 관찰의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것이 좋은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관찰의 영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영역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와 내용, 수종별 분류 및 세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각 연령별 교수 계획과 평가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찰 일지 작성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자, 표준 보육 과정과 누리 과정의 연령별 내용 범주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 표준 보육 과정은 0세에서 2세까지. 그래서 영역은 6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 생활, 신체 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이렇게 6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 이거별로 내용 범주가 있고, 자, 내용 범주에 따라서 내용 체계가 0, 1세는 4수준, 4가지 수준, 2세는 2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본인이 맡은 연령의 내용 체계를 숙지하는 것은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누리 과정을 보시면, 자, 이건 이제 3, 5세 내용 체계인데요. 마찬가지로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죠. 자,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런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용 범주와 내용 체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표준보육과정의 0, 2세 그 다음에 2세로 나누어 있는 거와는 달리 3, 5세는 이제 공통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만 0, 1세 신체 운동 영역의 수준별 분류를 보시면, 자, 이 수준별 분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내가 맡은 아이들이 만 0세 아이들이다.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0세는 굉장히 급격한 발달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역의 신체 운동의 영역의 범주에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에 내용은 신체 균형 잡기에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1수준을 한번 볼까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자세를 시도한다. 자, 아이들이 막 걷기 시작할 때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자세를 시도하고 좀 지나면 이제 붙잡고 서 있기 등의 자세를 취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돌 즈음이 되면 안정되게 서 있기 등의 자세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만 0세를 담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세부 수준별 분류를 잘 알고 계시면 아, 요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한 발달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연령에서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자세를 시도하는 거다. 아, 조금 지나면 안정되게 서 있기에 자세를 시도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그 표준 보육 과정의 영역의 수준별 분류를 본인 맡은 연령의 수준별 분류를 잘 알아두는 것은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